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케어유 뉴스 김영울의 편집장에 아침마다 지혜글 참 좋죠.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요. 오늘은 암 생존율을 높이는 운동의 힘, 그 놀라운 효과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단순히 기분 전환? 이 정도가 아니라 운동이 암 생존에 정말 필수적이라는 그런 과학적 근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특히 6개국 55개 암센터가 참여한 연구. 이거 아주 흥미롭던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내용은요. 운동의 암 생존자에게 그냥 하면 좋은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왜 정말 필수적인 치료의 일부로 봐야 하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좀 살펴보고 또 이걸 들으시는 당신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통찰을 얻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국제 연구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6개국 55개 암센터면 와, 진짜 큰 연구네요. 네, 상당히 큰 규모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 암 생존자들이 암 재발 없이 더 오래 살고 또 사망률도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관찰 연구 이런 게 아니고요. 아주 엄격하게 설계된 무작위 임상시험 결과예요. 참가자들을 그냥 무작위로 딱 나눠서 비교했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를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었죠. 아, 그럼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겠네요. 어떤 암 환자들이 대상이었나요? 주로 결장암 환자들이 대상이었어요. 수술하고 또 항암 치료까지 다 마친 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온 거죠. 한 그룹은 주 3회, 한 번 할 때 평균 45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영양 상담, 생활 습관 상담도 같이 받았고요. 다른 그룹은요? 다른 그룹은 그냥 일반적인 건강 정보만 받았어요. 운동해라 이런 권고 수준이었겠죠. 그래서 8년 뒤에 뚝 비교를 해보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은요. 암 재발률이 28%나 낮았어요. 그리고 암 때문에 사망할 확률, 이것도 27%나 감소했습니다. 와, 28%, 27% 엄청난데요. 거의 약 수준 아닙니까? 네, 맞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발견인 게 운동이 거의 의학적인 치료법 수준의 효과를 보였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야, 27, 28% 감소라니 정말 대단한 수치네요. 근데 보통 운동하면 다들 살 빼는 거, 체중 감량 이걸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이 연구에서는 체중 변화는 두 그룹이 비슷했다면서요? 그럼 이 효과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의 핵심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살이 빠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효과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거기서 온 거죠. 몸속의 변화요? 예를 들면요? 네, 운동이 인슐린 민감성이라는 걸 높여줘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의 인슐린 수치가 너무 높으면 일부 암세포는 그걸 먹고 막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운동이 이 인슐린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아하, 인슐린 조절. 또 다른 건 없나요? 또 중요한 게 몸의 만성적인 염증 수치를 낮춰줘요. 그리고 면역 체계는 더 강화시키고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다시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몸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운동을 통해서요.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운동이 직접적으로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딱 강화시키고 암이 다시 자리 잡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죠. 마치 우리 몸 스스로 내부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약처럼 작용한 셈이에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아, 그리고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그런 유산소 운동이 스트레스 줄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데도 도움이 됐다는 점도 있겠죠. 물론이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효과가 젊은 사람들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례도 소개됐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60대 유방암 생존자 테리 씨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치료 후에 체중도 늘고 불안감도 크고 힘들어하셨는데 주 3회 걷기를 꾸준히 시작하고 나서 삶의 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는 그 내용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기억나요. 테리 씨가 이제 운동은 그냥 제 일상이에요. 루틴이죠. 운동 덕분에 다시 내 삶을 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런 생각은 이제 정말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냥 시작하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럼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좀 구체적인 팁을 주신다면요. 네. 일단 주 3회 이상 한 번 하실 때 30분에서 한 45분 정도요. 그리고 종류는 약간 숨이 찰 정도, 그 정도로 빠르게 걷거나 아니면 실내 자전거, 수영처럼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목표는 살을 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하자, 그리고 기분 전환하자. 여기에 두는 게 좋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매주 운동 일지 같은 걸 써보면서 컨디션 체크하는 것도 좋고요. 혼자 하기 좀 그러면 친구나 가족이랑 같이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가나 지역보건소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동기부여도 되고 좋겠네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작하려는 마음, 그리고 지속하려는 의지.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결국 운동은 암 생존자에게 더 이상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 이게 아니라는 거네요. 생존율 자체를 높이는 어떻게 보면 필수 치료의 일부로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연구 책임자도 그렇게 말했어요. 운동은 삶의 질을 높이는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암 생존율을 높이는 표준 치료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죠. 표준 치료의 일부. 네. 네. 특히 시니어 세대시라면 아이고 난 이제 늦었어 이런 생각은 정말 버리시고 오늘 당장 그냥 가볍게 걷는 것부터라도 시작해 보시기를 정말 권해드립니다. 그게 당신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운동이 이렇게 염증을 줄이고 면역을 강화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게 암 생존뿐만 아니라 암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데는 또 어떤 놀라운 가능성을 숨기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